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제11대 전남도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초선 의원 비율 70%로 사상 최대의 물갈이라는 평가 속에 출범한 전남도 의회의 1년은 많은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정공대 설립과 군공항 이전 문제, 농어민수당 지급 등 역동적인 지역의 현안에 전남도 의회는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을 초청해 대담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출범한 지 제11대 민선 전남도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하고도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자, 지금 1년을 대하는 소감이 남다르실 텐데요. 네. 지금 현재 소감을 의장님으로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도의회 의장으로 11대 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지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네. 제가 도의원 생활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지난 1년이 가장 바쁜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장으로서 도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했고 또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뛰는 그런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1년간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또 후회되고 네. 그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도민들이 저한테 의장을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 소임을 중히 여기고 제가 초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소감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분히 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의장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민선 7기 전남도 집행부의 1년 어땠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김영록 지사가 출범한 지도 1년이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지사 이제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크게 뭐 사업을 벌리든지 이러한 부분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난한 그러한 도정을 끌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난하다. 그리고 또 그 각종 그 평가에서 도민 생활 만족도 또 도지사 업무 수행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상위권 1, 2를 다투는 그러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번 빼고는 1등이었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김영록 그 전남호가 순항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 확보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보다 더 오히려 많이 확보한 그런 우리 지사 재임 기간이고요. 또 예산도 이제는 이제 7조 원 시대를 여는 그런 시대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SOC단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저는 김영록 지사가 그래도 1년 동안에 잘 순항을 해왔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현재는 내려주고 계시는군요. 그러나 또 이게 또 아쉬운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인구 감소. 지금 상반기에 한 올해 상반기에 한 10,000명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청년이 한 6,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올해 뭐 양파, 마늘 농사 부분에 있어서 폭락을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적절한 대책이 또 없었다는 그런 생각 들고요. 즉시적인 대처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또 흑산공항 같은 경우에 우리 또 이쪽 서부권의 수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한 여천 산단에 또 그 배출가스 측정 조작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의 그 어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그 대처가 좀 미흡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분들 중에 흑산공항을 빼고는 전부 그 현재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로 다 떠올라 있는 이런 부분이어서 좀 안타까움이 더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차분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의회, 민선 11대 도의회의 특징 중에 하나라면 역시 그 초선 의원 비율이 70%, 그리고 사상 최대의 물갈이, 그리고 그 전에도 물론 그랬습니다만은 민주당 일색, 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강점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도민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그 여론의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 최대의 취약점 아니었겠나 이런 지적이 많이들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의장께서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오시던가요? 민주당 이제 초선 의원이 이제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초선 의원이지만 또 시군의회에서 기초의회에서 이렇게 경험을 쌓아온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시민단체에서 또 열심히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자기 전문 분야에서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또 활동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개인적인 역량은 다들 이렇게 뛰어나다. 그러나 단지 그 우리 도의회에 경험이 좀 적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그 도의회 그 연수를 강화하고 또 각종 그 세미나든지 또 연구 활동, 연구 단체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그렇게 해서 의원들의 그 의회에 대한 역량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그런 결과로 지난달에 저희가 도정지를 했습니다. 그 18명이 그 도정지를 했는데 그중에 16명이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도 하고 그에 대한 날카로운 또 어떤 그런 부분도 보여줬고 또 그에 대한 또 대안도 제시해줬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초선 의원이지만 그 16명이 16명이 초선 의원일 정도로 오히려 더 역동적으로 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그 보면은 교육위원회도 그렇고 보건복지위원회도 그렇고 농산경제위원회도 그렇고 그 보면은 현장 활동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연구단체 활성화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될 텐데 이게 결국 뭐 초선 의원들이 일으킨 혁신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초선 의원들이 들어와서 좀 두드러져 보이는 부분입니까? 이번에 그 11대 도의회 와가지고 더 그게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더 알고 싶고 더 현장을 보고 싶은 그런 게 또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또 그동안에 경험 있는 의원들하고 이렇게 잘 조화를 이뤄서 우리 의회가도 순항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저희 기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 청부 입법이라는 용어를 쓰는 예를 들면 굳이 의원이 발의를 하지 않아도 집행부가 이 필요로 해서 하는 그거를 의원 발의 형태로 좀 입법을 쉽게 하기 위한 기법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더라라고 하는 건데 11대 민선 도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좀 해소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그 일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 이제 개정 발의라든지 뭐 자꾸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옵니다.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조례도 또 그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의원 발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거의 의원들이 그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어떤 시민들한테 그런 제보 받고 그렇게 해서 의견 받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조례가 훨씬 더 많다. 그 집행부에서 이렇게 주는 조례는 거의 별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의원들의 역량 강화로 인해서 그 10개의 연구단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의장님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10개의 연구단체 이렇게 운영해 보시니까 그런 것이 어떤 성과로 그러니까 입법 활동에서 어떤 성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현장의 그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 이렇게 바로 접목을 할 수가 있죠. 그 연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그 어떤 탁상공론이라고 그랬잖아요. 탁상공론.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연구 활동을 하게 되면 같이 현장도 나가보고 또 의원들끼리 서로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조례를 갖다가 그 생산적인 조례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초선 의원이 70%인데 민주당 일색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쟁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봤더니 이 광주 전남을 합쳐가지고 지역구 민주당 의원이 3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대부분이고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인데 도의회나 기초의회는 또 민주당이 전체를 장악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면은 의회 운영에 있어서 어떤 뭐 정파적인 내지는 일방적인 그런 통행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도민들은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의장님께서 보셨을 때 운영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계십니까?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거의 석권을 하는 것도 도민의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또 이렇게 돌풍을 일으켜도 우리 도민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민주당이 58명원 중에 54명이 지금 현재 민주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민주평화당이 2명이고 정의당이 2명이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네 분이 네. 굉장히 뭐랄까 귀한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귀한 분이다. 예, 예. 그분들도 없었으면 우리는 완전 민주당 일색으로 되면 우리 민주주의에 좀 약간의 불균형적인 기형적인 현상이잖아요. 이게. 매우 이상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두 분이 있어서 굉장히 그 우리 의회에 도움이 된다 오히려. 그래서 그 윤리위원장이 예. 우리 전방에 그 민주평화당에서 나왔습니다. 윤리위원장. 예, 김희동 의원이라고 예. 진도 출신인데요. 그분이 윤리위원장을 하셨고 네. 또 정의당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 이보람 의원을 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뽑아줬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예, 예, 네. 예. 그러면서 해서 어떤 그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도의회 운영에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배려해가면서 같이 우리가 가자. 예. 예.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공통의 목표가 있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파적인 일방성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예, 예. 하는 말씀이시고 예. 결국은 이것 또한 뭐 도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는 건 아니냐 하는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하지만 좀 보기에 그렇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 연수를 많이 떠난다 예. 하는 그런 보도를 언론도 물론 감시를 하면서 지적도 많이 합니다만은 예. 의원들 스스로도 자제하는 분위기가 가끔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거를 제도적으로 이제 그 보장을 하기 위해서 예. 국외 출장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셨다는데 어떻게 강화하고 있습니까? 예. 네. 저희 이제 그 해외 연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예, 해외 연수에 대한 그 또 다른 사고들이 한 번씩 나고 했지 않습니까? 경상도 예. 쪽에서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의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그 우려스러운 그런 도민들의 생각이 예.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전에는 도의원들이 어찌 보면 셀프 심사한다. 네. 예, 도의원들이 더 많았죠, 숫자가. 네. 예, 그 부분을 9분의 그 심사위원을 네. 예, 6명을 민간인으로 이렇게 하고 예, 도의원은 3명밖에 안 됩니다. 예. 또 그 위원장도 민간인 출신이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러한 계획을 엄격히 심사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그 맞지가 않은 게 있으면 다시 해오라 이걸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상당히 그 뭐랄까 내실 있게 이렇게 연수 계획을 잡고 있고 국외 연수 계획을 잡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을 가다 보면 예. 그걸 그 예를 들면 어디 그 뭐 백악관을 갔으면 네. 백악관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옆에 또 다른 또 어떤 그런 그 기념관이 있으면 기념관도 가보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관광 사이트들은 다 보고 오시는 거죠. 예, 네. 그거 가가지고 그걸 안 보고 온다는 것도 저는 손해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캐나다를 갔으면 캐나다에 예를 들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가면 예. 그걸 안 보고 지나간 것보다 보고 오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왜 예. 우리가 또 그걸 접목을 해서 우리 지역에 또 도움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분명히.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원래 그 어떤 그런 그 목적은 뒤로 묻히고 갔다 온 그 관광지 그거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면도 사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는 이제 좀 더 그런 부분도 오해받지 않게 하자. 예,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촘촘히 이렇게 예,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간인이 6분이시니까 예. 이 민간인들이 꼼꼼히 심사해서 만일에 그 외유성 관광지가 너무 많다 해서 예. 못 가십니다라고 의결을 하면 못 가는 겁니까? 계획을 다시 잡습니다. 계획을 다시 왜냐하면 잡습니까? 예, 미리 네. 그걸 심사를 받기 때문에 예. 예, 계획을 다시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심사를. 지금 현재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 예. 나경광 변호사가 되시고 예. 지금 그 전문성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전에 출장 계획서까지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 그걸 예. 심사하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예. 연수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연수 계획서. 예, 출장 연수 이제 같은 개념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예, 저희들이 뭐 열흘을 갔다 온다. 네. 그럼 열흘을 처음부터까지 참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그렇게 강화해 놓으니까요. 갔다 오신 그 의원들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못 가겠다 이제. 예. 그 왜 그러냐면 하루에 한 번 어떻게 방문이 아니라 오전 오후로 그냥 계속적으로 여놓는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 이제 기관 방문을. 예.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다 이야기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게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러 가는 건데 공부를 하니까 정작 힘들어가는 뭐 이거 당연한 거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컸습니다. 사실은 따라가 보면요. 예. 이제 저는 이제 기자님들이
언론에서 대동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김영란법 때문에 그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다리가 너무 아픈데 사실은 다니다 보면 계속 걷거든요. 네. 그래서 막 그 아픈 사람, 몸살이 난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참 그 부분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도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공부하러 가겠다는 그 부분을 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내야죠. 보내는데 다만 이게 이제 그 과거에 몇몇 문제가 됐던 사례,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경북 예천군 의회라든가 그야말로 외유성 연수가 돼서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없애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그런 감시와 견제 이 부분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들이 오해 없도록 잘 내실 있게 해서 또 배워갖고 와가지고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수를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거는 좀 상황은 다르지만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태풍 피해 그 예상되니까 그 해외 연수를 연기 내지 취소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역시도 조금 보면 달라진 부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하루 전에 이렇게 취소를 했는데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러나 도민들이 그렇게 또 태풍이 오는데 너희들 그 연수 가냐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시켰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 정도 하고요. 전남도의회가 이제 지역의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뿐만 아니고 지역의 현안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해소를 하고 그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집행부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더 키워나가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차근차근히 몇 가지만 좀 현안 사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그 광주 전남의 공통의 현안 사업 중에 하나가 한전공대 설립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법인 설립 신청이 제출이 됐고 올 연말이면 교육부에서 이게 허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서 일부 반대 의견도 제기를 하고 있고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전남도의회 지역 정치권에 어떻게 보면은 총합체인 전남도의회는 뭐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그 전남도의회에서 이제 또 저희들 할 일은 차근차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예산 지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년간 1,000억을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발빠르게 대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한국당에서 그 곽도훈 의원인가? 그분이죠. 그분이 이렇게 그 한전 그 한국전력 공사법 개정 법률안을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 사업에 못 오게끔 이렇게 지금 법률안을 개정 발의를 하고 그 정도로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그 촉구 건의단지 빨리 그 신속히 그 대학을 갖다 이렇게 그 건립하라. 촉구 건의안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 날짜별로 이야기한다면 4월 11일 날 한전공대 설립 운영에 따른 지원 동의안을 저희들이 그 의결했고요. 또 9월 25일 날 한전공대 그 설립 범도민 지원위원회가 이렇게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한전공대 학교법인 또 창립 총회가 이렇게 개최됐습니다. 그 앞으로 그런 그 방해 공작이 아무리 있더라도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 전남은 사실은 그러한 그 어떤 그 연구기관이든지 또 대학이든지 이런 게 그런 역할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광주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도의회에서도 보면은 그 전남도교육청에서 하는 에너지밸리의 그 창의융합형 영재학교 이런 부분들 설립도 한전공대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던데 지금 보면 나주혁신도시에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의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저 문제점도 있는 것도 압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큰 틀에서 이게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라면 저희들이 같이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전남도에서는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 앞으로 미래에 그러한 우리가 그 블루 이코노미 또 뭐 앞으로 그 에너지밸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시와 견제는 충분히 하시되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서 최대한 공감을 하신다 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 조금 전에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자유한국당, 특히 곽대훈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이 부분이 가장 최대 걸림돌이 될 건데 이 부분은 전남도의회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개정 법률에 했지만 민주당이 그 동의 안 해주면 통과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제 자기들이 그 어떤 여론전 그런 부분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근다고 또 찾아갖고 너무나 세게 대응하면 역반응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한전에서 이거는 추진 나가는 거니까 저희들이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저희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한국당에도 전달하고 또 우리 민주당에도 그런 부분에 적극 대처해달라는 그런 그 의견을 전달하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말이 안 나오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전공대는 뭐 전남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견인해가는 이런 형태, 그다음에 밀어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만은 잘 풀어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앞장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세요. 광주 군공항 문제. 이 부분이 지금 무안공항 활성화 의제 중에 하나로 떠오르면서 지금 현재는 그 무안군이 공식적으로 군수 이하 반대 개체를 높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가 돼 있는 현안인데 전남도에서는 대응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된다. 국방부가 나서라 하는 그런 입장으로 물론 광주시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만 도의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참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합치긴 합쳐야 되거든요. 우리 무안공항이 지금 너무 캐파가 적잖아요. 광주공항이 이렇게 합쳐지면 굉장히 캐파가 커지죠. 그래서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군공항이 이렇게 광주공항 같이 있잖아요. 같이 광주에서는 이렇게 보내려고 하고 패키지로 패키지 딜을 한다라고 표현하죠. 우리 무안 입장에서는 군공항에 오게 되면 너무 소음 때문에 피해가 너무 커서 안 된다.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저도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분명히 합치긴 합쳐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 대상지로 무안, 신안, 해남, 뭐 영암 그래 돼 있습니까? 그 군공항 이전 대상지로 네 곳에 6군데가 그렇게 대상지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 어느 곳으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국가적으로 뭐 예를 들면 클러스터 이렇게 그 우리 항공기 클러스터 있지 않습니까? 사천 있지 않습니까? 사천공항을 가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기 클러스터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굉장한 혜택을 볼 수 있고 이 피해보다는 훨씬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주민 동의를 얻어야겠죠. 그렇게 하면 가능도 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6월 18일 정례회에서 그 농수산위원장이시던가요? 김성일 위원장이 결의안 하나 발의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 뒤에 그걸 가지고 국방부가 선언을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라라고 하는 그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논리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도의 입장은 결국은 보면은 이 전남 지역민들 그러니까 이전 대상지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제시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그 지역적인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이전지에 대한 이 반응들, 그다음에 주민 반응, 투표 뭐 이런 절차를 진행해라. 이런 입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들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려의 기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좋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지금 광주광역시하고 전남도 주민들의 갈등 요인이지만 전임 이낙연 총리나 지금 김영록 지사나 이용석 광주시장이 시종일관 광주 전남 상생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광주 전남 상생의 제1의 과제가 무안공항 활성화와 공공항 이전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해결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남의 정치 리더로서 우리 도의회 의장님의 역할이 앞으로 방금 그 말씀하기가 참 곤란한 지경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뭔가 역할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하고 또 한번 상의도 하고, 또 지사하고도 한번 또 논의를 하고, 또 필요하면 광주의회하고도 이렇게 좀 더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농어민수당의 전남 확대 이 방안을 하면서 농어민수당 같은 부분은 지금 해남군이 올해 초에 시행을 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찾았고 전남도가 이제 내년부터 전격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주민청구조례안과 정의당안과 그다음에 전남도안 3개 안을 전부 부결을 시키고 상임위에서 절충안이라고 하는 이른바 절충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욕도 많이 얻어 먹으신 걸로 압니다. 지금 그 처리하시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절충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다음에 처리하시게 된 과정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 3개 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사실은 심의를 보류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심의를 보류하실 생각을 그런 했었다. 생각까지 했는데 상임위에서 그 절충안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자고 했고요. 상임위에서 충분한 그에 대한 그 서로 3개 안을 놓고 절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쟁점이 된 게 뭐냐면 그 경영체, 즉 농가당 액수를 정해서 주는 거하고 농민당 주는 거하고 그러면 농가에가 그 부부가 있으면 농민이 둘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혼자가 있으면 혼자 받는 거고. 그래서 쟁점상이 그거 있습니다, 이게. 정의당안이 이제 그 농민회고 이런 쪽에서 민중당하고 정의당안이 농민 1인당 주라. 이렇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 돈만 많으면 많이 주면 좋죠. 그러나 그 농가의 어떤 그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 어떤 불균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있으면 배로 받고 혼자 살면 반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임위에서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가당을 한번 경영체 단위로 경영체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또 재정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그 1인당 주다 보면 재정이 굉장히 많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한번 하고 거기서 만약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어떤 1인당 줘도 큰 문제가 없다가 되면 그때 개정하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절충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이제 민정당이나 정의당에서 좀 뭐랄까 섭섭한 부분들이 섭섭한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 도의회는 전남 도의회는 그 민주적으로 아주 표결 처리해서 잘 끝났고 또 거기에 또 서로 승복하고 그렇게 끝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절충안을 마련하는 이 대안이 굉장히 획기적이었다. 사실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관측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심사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쟁점들을 그렇게 추려서 조정해가는 과정들이 좀 빛났다. 어떻게 보면 이 소통하는 과정들은 좀 짧았지만 그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거를 실행하는 과정은 굉장히 전격적이었다. 그리고 그 충분히 들었다라고 또 김성일 위원장 저희 일요포커스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또 그렇게 토론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놓고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열심히 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도의회 의장님으로서 보셨을 때는 이 농어민수당 도입이 이번 회기에서 처리가 돼서 도입된 그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저는 금방 말씀대로 잘 처리가 됐다. 우리 그 농업에 공익적인 그러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처리가 안 되고 넘어갔으면 굉장히 이제 이게 또 복잡해집니다. 서로 간에 의견이 분분하고 충돌이 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농민들한테 혜택이 그 늦게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그냥 돈으로 현금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물론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 액수나 그런 건 다 결정할 겁니다. 지급 방법이나. 근데 지금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저는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화폐를 주든지 상품권을 주든지 지역 상품권 그렇게 해서 기초단체고 또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또 같이 도모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농도 전남의 그 도의회 의장님으로서 예. 그 이 부분을 정부 차원으로 이렇게 확대시켜 볼 그 계획을 가지고 계거나 아니면 그런 결의안을 발의해 볼 계획은 안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네. 이 부분을 처음 저희들이 이제 끌고 가는데요. 네. 결국은 정부가 지원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예. 저희 전남도가 굉장히 재정 자립도 낮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전남도가 계속적으로 부담을 당하는 우리 또 기초단체 그제갖고 그 한 1,500억 정도가 이렇게 그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끌고 간다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정부에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부 또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촉구하고 저희들이 또 건의하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의 이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예.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개입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전남형 일자리로 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이제 예. 선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방향이 옳다고 보십니까? 그 해상풍력 발전 전남형 일자리를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로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이. 예.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전남형 일자리가 다른 특별한 게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예. 저희들이 청년이 살라 그러면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뭐 주력 산업들을 이제 뭐 철강, 화학, 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기 있는 거고 새로운 그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 하나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가장 저희들이 그 할 수 있는 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예. 우리는 그 바다가 지금 좋지 않습니까? 네. 육지에 한다 그러면 그 풍력 발전 이런 부분이 소음이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바다로 이리 멀리 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습니까? 단지 그분이 업에 어떤 영향을 주냐 그런 부분만 잘 피하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어떤 블루 이코노미가 되지 않냐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몇십조 지금 한 40조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전남의 바다를 활용해서 또 풍력 발전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에 따른 기자재 생산이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그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 그러면 굉장히 전남의 일자리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이 해상풍력 분야가 전남형 일자리로 정착하기 위해서 이 도의회 차원에서 보셨을 때는 어떤 부분이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의 그 어떤 동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신안 쪽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신안 쪽에 그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되고 그게 나온 이익이 신안에 기여를 해야 되고 또 일자리 부분도 신안 젊은이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자재 생산이나 그런 부분도 신안에 되면 신안에다가 공장을 세워갖고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지역민들도 동의하고 같이 또 소득 증대도 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광주형 일자리 사례를 보면은 지금 노동계와 이 협의가 지연되고 노동계에서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의 하향 조정 효과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걸 선행 사례로 봤다면 전남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민관노 이 협력 체제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하고 거버넌스 체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도의회 의장님으로서 보셨을 때 이 전남형 일자리 사업으로 이 해상풍력 이 부분 해상풍력이 꼭 아니더라도 전남형 일자리가 정착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끌고 가는 과정에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광주형 일자리도 굉장히 진통이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사가 이제 이렇게 또 관까지 같이 해가지고 끌어냈지 않습니까? 결과물을 끌어냈고 이제는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남형 일자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우리 전남의 일자리 사실 해상 풍력 발전을 대규모로 하는 거는 국가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처음이거든요 국가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모델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우리가 뭐 임금을 말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 그런 부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충분히 해도 된다. 지금부터 그런 부분을 갖다가 논의하기는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았고 지금 그 인구는 감소하는데 청년 일자리는 없는 이게 이제 전남의 가장 큰 문제점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들이 이 일자리 추진과 청년 정책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를 얻기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이렇게 인구 증가를 하는 요인은
출산 정책도 있고 네. 또 일부에서 이렇게 전남으로 일하러 오는 그렇게 해서 또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고 예. 또 못 빠져나게 이렇게 현재 있는 인구들을 잡아놓는 것도 하나의 인구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출산 정책 부분을 보면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뭐 몇 명 이상 놓으면 돈을 얼마 준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각 지자체마다 틀립니다. 그 액수들이 대부분 그렇게들 하고 몇백만 원씩 있죠. 이렇게 준 네. 데도 있고 더 많이 준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한계에 왔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예. 우리 그 가임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네. 여성분들이 그 출산 장려금 때문에 애를 놓지는 않는다. 그렇다고들 합니다. 예, 네. 나눈 뒤에 도움은 좀 된다. 돈이 들어오니까. 예. 그러나 그것 때문에 놓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또 뭐 이게 출산 후에 출산 장려금만 받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런 사례도 예, 있고요. 그런 사례도 일부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예. 예, 그 꾸준한 자기 소득 창출이 돼야만이 여기에 머무르고 또 뭐 어떤 그런 출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인구 정책이 이제는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조례안들이 들어오면 좀 심사를 또 혁신적으로 좀 하실 생각도 있으시는 거군요.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새로운 그런 시대 변화에 맞게 예. 조례도 만들고 그런 정비도 해야 되겠고 개정도 해야 되고 그런 생각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남의 일자리 예. 이런 부분이 잘 되면 전남에 뭐 굉장히 인구가 늘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그 전남에 좋은 기업들이 유치가 된다 그러면 예. 그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예. 전남도의회도 벌써 11대째를 맡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자 이게 이제 해마다 강조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역시 예. 그 지방자치법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면서 예. 지방분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예. 도의회 의장님으로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공식적인 제안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지방분권 강화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돼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부분이 지금도 이렇게 그 통과될 부분 여지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예, 지금 국회가 굉장히 뭐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물론 국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법안 심사 이런 부분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는 이제 우리 도의회뿐만 아니라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또 기초단체장까지 예. 같이 나서서 광역 또 이렇게 그 시도지사까지 같이나 4개 단체가 같이 국회에 이렇게 압박을 하자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빨리 통과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방의회 기능이 또 인사권 독립도 돼야 되고, 예. 그렇게 해서 기능이 살아나야 되고, 또 예. 지금 현재 그 국가사무 지방사무의 비율이 그 7대 3이죠. 네. 예, 그런 부분도 더 이양을 받아야 되고, 네. 또 지금 재정 비율도 지방세 국세 비율이 8대 2단 말입니다. 네. 이런 부분도 최소한 뭐 6대 4까지. 예. 그러면 이제 그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7대 3으로 이렇게 바뀌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지방의 권한을 좀 이렇게 해줘야만이 지방에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출산율 저하든지 중앙으로의 집중, 네. 그 수도권의 집중 이런 부분이 저는 모두 이게 지방 분권이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생각하거든요. 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지방 분권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그 해소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가 밝다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그만큼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지역 언론이 요즘 어렵습니다. 예. 그 지역 언론이 축소가 되면서 지역민들의 목소리, 지역의 요구가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남도의회에서는 지역 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이런 부분들을 제정해서 발의해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 그 부분도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우리가 그 지방이 이렇게 굉장히 쇠퇴하면서 네. 지금 뭐 대학도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고 예. 또 지금 우리 방송도 힘들어지고 있고 네. 모든 부분이 사실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언론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언론이 또 저희 그 지방 정부를 또 홍보해주는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큰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민의의 전달 창구도 되고 권력 감시 역할도 하고요. 권력 감시 역할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그 의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네. 우리 그 지방 방송 또 지방 언론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역할이 뭔지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언론 발전 지원 조례가 이제 여러 언론들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서 어렵다면 예. 지역 방송 지원 조례를 먼저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습니다만은 네. 의회 차원에서 아직 지금 논의를 안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회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네. 또 타 지자체의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언론 지원 조례 예.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그 참고를 해서 예. 저희들이 정말 우리 언론과 네. 우리 의회 또 그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보면 삼각축을 이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함축이 무너진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광양 곡성 구례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내년 총선에 출마하십니까? 그 부분이 제가 많이 지금 듣는 질문입니다. 근데 해결해야 될 그런 있습니다. 선결 과제가 있군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 이제 국회의원들은 그때 가서 어차피 임기가 끝나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그다음에 지방의원들 그 사람들은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많이 나가면. 그래서 사퇴를 하면 민주당의 지금 경선 룰이 25% 감점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1차 서류 전형부터 감점, 그다음에 또 경선에서 감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정말 어렵지 않냐 그래서 좀 더 중앙당의 지금 마지막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맺은 말로요. 지금 전남도에 현안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추진의 필요성과 방향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금 잠깐 언급했는데 전남 우리 전국적인 의회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 그렇게 해서 도의회 인사권 독립, 의회 인사권 독립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도의회 정책 보좌관제 이러면 도의회 당면과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그 부분은 전국 광역의회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이번에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그런 부분들도 좀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나와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용록 전남지사가 블루 이코노미를 선언하면서 청정 환경과 해양, 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들이 전남도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의 미래 정책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의회의 역할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재 의장이야 지역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의 역량 발휘를 기대하면서 오늘 일요 포커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